광주여자대학교 홍보대사 이세연입니다. 오늘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교수님과 함께 재학생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있는 곽경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조미선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유아교육과의 학과 소개와 장점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인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인데요. 바른 인성과 그 다음에 현장 전문성,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특별함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가 A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라든지 교육 과정, 교육 성과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우수한 기관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가사님도 좀 더불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 학과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매년 10월에 여러 유치원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준비한 동극, 율동, 모의 수업을 지원하는 유아 마음나라 학술제를 운영한다는 것과 둘째, 매년마다 학년 제한 없이 유치원 탐방을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4개의 동아리가 있어 각 동아리에 속한 선배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모르는 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며 친밀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유치원 교사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광주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또 그 이외의 취업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대부분은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만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등 어린이집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교육교재 개발, 동화 작가 이런 쪽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경력들을 누적 삼아서 대학원 공부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력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원장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로는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교육과의 취업률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유아교육과의 취업률은 높은지 또 높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20년에 취업률을 95%, 그 다음에 2021년에 취업률은 대략 83%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유아교육과에 오면서부터 교사로서 꼭 유치원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지도 강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처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한 기관에서 역량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굉장히 우수한 교원들이 나온다라고 현장 원장님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평생 지도교수제가 있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4년 동안 이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과, 비교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취업 역량들을 강화시켜간 게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재학할 때 교구를 많이 제작을 할 텐데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재학생님 좀 설명해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하는 과정 중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해당 과목의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친구들 혹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아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 것이 대학 면접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해보면 학생들이 초, 중, 고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봉사활동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봉사를 많이 하고 오는 것이 면접에 꼭 이렇게 특별하게 그 플러스 요인이 된다기보다는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 봉사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가보고 선생님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아이들은 어떤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차원에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로서의 철학, 교육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책을 봐도 좋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선이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율 동아리와 다섯 손가락 동아리, 그리고 굿네이버스 동아리와 한그릇 동아리, 이렇게 총 4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율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율 동아리를 추천해요. 연극이나 만들기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섯 손가락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파견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굿네이버스 동아리나 임용을 준비할 수 있는 한그릇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4개의 동아리 중 자신이 관심 있고 흥미있어하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검찰청 꽃마루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론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굉장히 이렇게 연계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검찰청 꽃마루 어린이집이 연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 관찰하고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실제와 그다음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서로 순환되면서 이게 서로 상생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밀접도가 높은 현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질문들이 끝났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수험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유아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유아교사를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로 오세요.